부동산 투자로 성공을 해서 돈을 이렇게 좀 많이 벌고 싶으시면 저는 이렇게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최근에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메일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일일이 답장을 다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또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간절하거나 내용이 좀 진솔하거나 이분은 제가 조금이라도 말씀드리는 게 이분 의사결정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제가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, 최근에 한 통 메일을 받았는데 첫 줄이 눈에 확 가더라고요. 첫 줄 내용이 다코스님 1년 만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. 뭐지? 1년 만이라는 거는 예전 1년 전에 메일을 보냈거나 뭐 얼굴을 봤거나 뭐 그런 내용일 거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예전에 그 1년 전에 서울에 옛날에 살았고 미혼이라고 그랬고 30대 남자 직장 다녔던 그때 당시 주 고문이 뭐였냐면 당연히 내 집 마련 관련이겠죠. 결혼을 앞두고 내 집 마련, 집을 사는 게 맞냐, 전세 사는 게 맞냐, 또는 결혼을 이제 곧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도 있고, 근데 경쟁하냐면 맞지 않습니다. 코스님 혹시나 결혼해가지고 또 막 이것 때문에 많이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? 이런 걱정. 결혼해서 본인은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나가고 싶다. 이놈의 회사 오래 다니고 싶진 않습니다.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저는 이루고 싶습니다. 다코스님 계속 회사의 노예로 살고 싶진 않습니다. 뭐 이렇게 일만 하다 늙어 죽기 싫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딱 나는 거죠. 그때 이분이 연봉이라든지 모은 돈 이런 걸 보내주셨길래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냈던 기억이 나거든요. 1년 만에 메일을 주셨는데 제가 무릎을 그냥 두 번째, 그러니까 이번에 1년 만에 받은 메일을 받고 무릎을 팍 쳤습니다. 사람이 잘 안 변하는구나. 그때도 제가 이분께 메일을 드리고,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상담했던 분들, 또 메일 주셨던 분들, 뭐 나이, 성별, 직업군 다 가리지 않고 실거주하는 집은 본인이, 그러니까 무주택자 중에서 실거주 내가 하고 싶은, 사고 싶은 집은 뭐 좋은 데 살고 싶고, 또 애 키우시는 분은 학군도 봐야 되고 좋은 학군으로 가고 싶고, 평수는 최소 33평 정도 돼야지 우리 가족 이렇게 또 각자 애들 방 한 개씩 주고, 구축이라도 브랜드 살고 싶고, 또 대단지 살고 싶고, 즉 실거주 안정성을 정말 우선순위의 삶의 가치에 두시는 분들 너무 좋죠. 저도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. 다 좋은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습니다. 그 아파트를 사시려면 사실 돈이 다 있으신가요? 현금이 다 있냐? 근데 10명 중에 10명이 다 대출 받아야 된다 하죠. 그래서 보통 대출 받으면 장기적으로 대출 상환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20년 또는 30년간 원금 이자 갚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? 알고 있죠. 혹시나 대출 계산기 이렇게 네이버에 있더라고요. 계산기 찾으셔가지고 뭐 얼마를 내가 대출 받아야 되는데 뭘 얼마씩 내가 원금 상환해야 되는지 혹시나 계산해 보셨습니까? 혹시나 30년간 이렇게 해야 된다면 본 소득 대비해가지고 내가 대출 갚는데 무리 없으시냐? 30년 동안 일을,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내가 있어야 되겠죠. 가능하시냐? 얼마 정도 대출 내가 받아야 되는지, 또 그 정도 내가 대출해야 되는데 한도가 나오는지,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은행 가셔가지고 알아보셨습니까? 제대로 이렇게 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. 많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겠죠. 근데 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. 제 영상 보시는 분들 투자와 관련된 관심 있으니까 보시겠죠. 회사는 오래 다니기 싫고, 그분하고 비슷하죠, 좀 아까. 부동산 투자로 경제 자유를 이루고 싶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실거주하는 집에 모든 돈, 그러니까 대출까지 끌어가지고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, 보통 우리가 엉덩이 깔고 한다 그러죠. 근데 무슨 돈으로 투자하시나요? 제가 여쭤봤죠. 투자를 하려면 시도머니가 필요한데? 설마 뭐 무피 투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? 혹시나 풀피 투자 이런 거 하시려는 거 아니죠? 웃으면서 제가 말씀드려보니까 어떤 영상 보니까 뭐 돈 없이도 막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왜 못합니까?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. 이런 유튜브 영상 보시고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건가?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뭐 한 1000만 분의 1 정도 될까 말까. 물론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, 풀피 투자, 무피 투자, 초반에는 그래도 좀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고 이분들이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? 그건 아닌 것 같고. 다시 이 메일 주신 분, 1년 전에 고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사람이 안 바뀐다 말씀드렸죠. 아직도 무주택자고 집을 못 사고 있고, 아직 여자친구와 또 고민도 하고 있고, 회사 퇴사하고 싶은데 하기 싫다는 얘기겠죠. 일이 부동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꿈은 또 그대로 가지고 있고, 또 결혼 후에 투자는 본인이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집은 그래도 또 좋은데, 또 여자친구 얘기 들으니까 또 좋은데 살고 싶고, 자꾸 이거 도돌이표 반복인 거죠. 악순환의 반복. 뭐야 이게 도대체.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그러네 이 사람은. 자, 부동산 여러분들 투자를 하고 싶다면 실거주 만족도는 초반에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. 무조건. 별로 안 좋은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엉덩이에 깔고 있는 돈은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고, 나는 그런 돈마저 부족해.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뭐 좀 안 좋은 집에 사는 거, 이런 매매금, 이것도 난 돈이 없어가지고 난 이것도 나 투자해야 돼. 몇천만 원밖에 없어. 어떻습니까? 월세 사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. 좁고 안 좋고 오래된 집에서. 몸테크는 필수라는 말씀입니다. 돈이 없는데 어쩝니까? 그러니까. 그리고 레버리지, 그러니까 남의 돈을 이용하는, 타인의 돈을 이용하는 전세 레버리지, 전세 끼고 사는 거 있죠. 또는 또 은행 돈 있죠. 대출 레버리지라고 그러죠.
필수 중에 필수입니다. 그냥 남의 돈을 이용하는 전세 레버리지, 은행 돈을 이용하는 대출 레버리지는 필수입니다. 건물주, 뭐 부자들 중에서 남의 돈을 이렇게 끌어들이지 않고 오로지 온전히 현금으로만 건물 사고 집 사고 아파트 사시는 분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? 나중에 돼가지고 말고요. 초반에 없다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돈을 또 아껴야 되는 거고,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살 거 다 사고 좋은 차, 명품, 해외여행 다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돈을 모으냐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드머니에 필요한 이런 절약과 이런 초반에 돈을 모으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은 무조건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. 무조건. 아니면 그냥 뭐 이런 투자 이런 거 난 모르겠고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여기 행복을 느끼고 그냥 현실에 뭐 순응하면서 살면 됩니다.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영상을 보시면서 막 나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 하는데 집은 정말 좋은 데 살고 싶고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,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막 부잣집 자식도 아닌데 부모님한테 돈 물려받을 거 없는 거죠. 근데 평범한 월급쟁이인데 내가 돈 쓸 거 다 쓰고 좋은 데 살고 싶은데 좋은 데 살고 대출은 다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내 집에 다 끌고 다니면서, 이게 바로 부자아빠 가난아빠에 나오는 내 집은 부동산이지만 돈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산이 아닌 부채라는 거죠. 어떻습니까 여러분들?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. 그리고 절대 단기간으로 부자는 못 됩니다 여러분들. 최소 제가 봤을 때는 투자를 10년 정도 해야지만 어느 정도 레벨 이상 올라간다고 봅니다. 초반에 말씀드렸죠. 얼마나 지루합니까? 한 채 한 채 모으는 게. 한 채 살려면 최소 지방에 뭐 2천만 원, 3천만 원, 5천만 원 정도 그런 갭을 끼고 내가 사야 되는데 그 돈을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데 또 대출도 한계가 있는 거고. 어느 세월에 막 저 사람처럼 막 10채 사고 건물주대 어느 세월에 되냐 말입니다. 보통 그렇기 때문에 40대가 넘어가고 30대부터 시작했더라도 말이죠. 40대 넘어가고 50대 정도 돼야지만 제대로 된 건물주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. 이거는 젊은 나이에 막 요즘에 막 파이어족이다 뭐 일찍 부자 된 사람, 그 사람들 뭐냐는 거죠.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천재이거나 운을 잘 만났거나 실력이 좋았거나 아니면 시기를 잘 만났거나 부모님을 너무너무 잘 만났거나, 눈 떴는데 뭐 부잣집 내가 태어났으면 뭐 부모님 잘 만난 거죠. 절대로 제가 그렇다 해서 이분들을 시기 질투하거나 혐오성 발언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. 일단 저 사람을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? 저 사람은 뭐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나? 아무리 뭐 혐오성 댓글 남긴다 해서 내 인생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죠. 내가 일단은 천재가 아님을, 난 특별한 재주가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.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난 지극히 월급쟁이, 거기서 내가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부자가 되라, 돈을 많이 벌어라, 이것을 절대로 제가 강요한다거나 이건 무조건 정답입니다,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다만 나중에 내가 미래, 지금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삶, 회사의 월급, 그런 월급만으로 의존하지 않는 삶, 나이 들어가지고 좀 편하게 살고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좋겠죠. 그렇게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행동하시고 노력하시고 시간 투자, 열정, 비용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10년 뒤에 나는, 그 미래의 나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이 10년 뒤에 나이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런 결과물인 거죠. 내가 10년 뒤에 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고 싶다면 최소한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셔야지만 일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부자의 대열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저희 오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고, 제 최근에 상담 사례들 또 메일을 1년 만에 줬던 이분들도 그런 사람을 잘 안 맡긴다는 이런 또 경험 사례를 가지고 제 생각을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, 뭐 월세를 받는 삶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봤습니다.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주시고요.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더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